5월 25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는 다섯 주로였지만 기수들이 타기에는 딱 좋은 주로였다고 판단됩니다. 더위경마는 문세영 기수의 인기 마필들이 좀 무너졌고, 유승환 기수의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앞선에 가면서 또 입상했고요. 또 외곽에 있는 마필들보다는 안쪽에 레이스 전개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선두권에 진입하기가 외곽적으로 좀 무거워서 그런지 전개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박성 토요일경마 마번 안에는 사두 마번 안에는 다 있는데 제가 충막감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서 충막 미스를 하면서 좀 적중을 좀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적중을 했는데 일단 저배당의 적중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성 토요일경마 아쉬운 부분 다 떨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 인기 마필들도 삭제했었던 마필들이 입상이 실패했고요. 또 마번 안에 왔지만 이게 안정적이라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쉬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복귀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복귀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호 경마에서는 한 번 더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호 경마 예상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흐름은 그렇게 빠른 흐름은 아닙니다. 1번마 영광의 스카이, 2번마 드레이쇼 이 두 마필이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이고요. 6번마 청룡기운도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전개가 나오지 않으면서 외곽에서 후미권에서 레이스를 전개했던 마필이죠. 문세영 기수가 토요 경마에 말타는 모습을 보면 조금 너무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마 영광의 에이스는 일단 이번 경기 들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겠죠. 지난번에 장추열 기수가 11번 게이트에 선행을 갔기 때문에 오늘도 또다시 선행을 갈 수 있는 경기 편성이에요. 근데 주로가 안쪽이 가볍습니다. 1번마 영광의 스카이도 안쪽 게이트 2점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고요. 제가 보는 마필은 2번마 드레이쇼가 되겠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2번마 영광의 스카이가 쏘고 그 다음에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드레이쇼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6선 정도 따라갔는데 제가 봐서는 이번에는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따라붙을 겁니다. 다른 말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10번마 해운용마가 있는데 해운용마의 이제 조재료 기수가 지난번에 탔고 지난번에 선행을 하려다가 중속에서 약간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440kg대 지난번에 체중이 11kg 빠지고 무너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10번마 해운용마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2번마 드레이쇼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네 번째 따라갈 수 있는 전력이고 모레에도 완벽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한 템포 빠르게 1번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만큼 2번마 드레이쇼를 놓고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승리바로조는 지난번에 약간 늦발을 하는 바람에 전개가 약간 꼬였죠. 약간 늦발을 하고 그 다음에 치고 나가야 되는데 진로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아 기수가 외곽으로 빼가지고 3코너부터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습니다. 상당히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마지막에 끈끈하게 3차게 올라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차라리 모래를 맞아봤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에 취입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에요. 이번에 장추열 기수가 이번에 기승하는데 서현석 조교사가 이번 달에 7억이라는 상금을 벌어놨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승부는 걸려있어요.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마필을 마방에서 상금이 7억이 벌었기 때문에 2주 만에 빠른 출전할 필요가 없는데 빠른 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난번에 뛰고 나서 힘이 남아 돌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마 승리바로 오전은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7번마 명파워가 되겠습니다. 얘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를 피하면서 무빙식으로 전개하는 게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안쪽 게이트보다는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하고 8마리의 단출한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빅토아르 기수가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빅토아르 기수는 중간에서 약간의 농땡이 기제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채찍을 사용하면서 따라붙어주는 기술이잖아요. 여기는 2번하고 5번마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그렇게 흐름 자체가 빠르지 않아요.
3코너부터는 이번 경주 편성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뭉칠 수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7번마 명파호가 무빙식으로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씩 넘어오면은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7번마 명파호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마이티범, 8번마 엘도라도 흥부, 이 두 마필이 인기 마필로 팔립니다. 여기에 뭐 9번마 퀸텀 K도 일단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트 능력이 빠른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좀 엄청나게 좀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4초 초반대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중속에서 거의 비슷비슷해요. 여기서는 그냥 따라가는 전개의 마필 누구냐? 5번마 마이티범이 되겠습니다. 얘는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제 이 마이티범이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은 이게 이제 모래에 제가 복귀 되면 모래에 대한 반응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래에 맞아봐도 일단 말은 괜찮습니다. 막 머리가 높아지는 거나 막 다리가 높아지는 거나 이러는 경향은 없습니다. 근데 약간 중속에서 김태희 기수가 약간 대처하는 게 약간 부족했다고 판단돼요. 근데 이번 경주가 1400m를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필이 뭐냐면, 이 모래를 맞는 조교를 했는데, 원래 모래 맞는 조교를 하면 앞에 한 마리를 갖다 대놓고 그 뒤에서 마이티범을 따라가는 이런 조교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서홍수 조교사가 완벽하게 이 모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중속에 대한 거를 확실히 보강하기 위해서 앞에 두 마리를 놓고 뒤에서 마이티범이 조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계속적으로 맞게끔 이쪽에서 맞고 저쪽에서 맞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앞에 두 마리를 가고 세 번째에서 안쪽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5번은 마이티범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붙을 수 있죠. 1800m가 아니라 1400m이기 때문에 조금 더 초반에 힘을 쓰더라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5번은 마이티범을 보여야 되겠고요. 여기에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4번마 학산대세가 되겠습니다. 예, 복병입니다. 헤리카심 기수가 계승하는데, 얘가 지난번에 완전히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스포조교를 2번 했는데 이번에는 스포조교 4번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말이 조금씩 더 끌고 가려는 힘을 많이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이렇게 무너질 말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랜만에 조교 강도를 올려서 출전하는 거죠. 지금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스포조교를 하고 나오는 마필이 8번마 엘도라도 흥부 요게 2번을 하고 나오고 있고요. 5번마 마이티범이 1번을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경주에서 조교의 강도로 따지면 4번마 학산대세가 가장 강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1400m에서 지난번 1분 30초대를 뛰었는데 앞선에 조금 빨리 붙으니까 마지막 끝걸음에서 무너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한 4번마 학산대세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암말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영광의 허니가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죠. 지난번에 약간의 경합을 하고 삼창 마필이라고 신마신 차이가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뭐 3두 병합 조교를 하는데 기본기가 역시 단단한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5번마 로이로이도 지난번에 1400m의 첫 거리에서 12번 게이트에서 약간 전기가 안 풀렸죠. 근데 이제 띄고 나서 오른쪽 앞다리 저름이 일단 발견됐던 마필입니다. 이번엔 뭐 다시 한번 김혜성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김혜성 기수가 이제 이경주에 탑니다. 예, 글로벌 히트를 타기 때문에 여기서 로이로이한테 제가 봐서 힘을 쏠 필요가 없어요. 워낙에 글로벌 히트에 대한 그런 강박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우승해야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여기서 약간 멘탈을 좀 털고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5번에 대끼리 맞고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요. 6번마 테오타를 보겠습니다. 출발 자세 분량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원래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는 마필인데 직전경 출발 자세 분량으로 발주 연습을 이번에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5월 21일 날 수요일날 다나카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국내선 5등급 메이크 잇 베터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시 전혀 밀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고 1300m, 1400m 이번에 거리가 늘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13초 4, 13초 6의 마지막 끝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한 템포 빠르게 전개가 가능한 만큼 4번마 테우타 요거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번마 테우타가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 중에는 가장 좋은 마필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의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임팩트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번마 이클리엑스 엣지가 출주 추세되었습니다. 여기도 일단 이동화 기수가 앞선을 조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었죠. 앞선에서 약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경주 편성인데 4번마 이클리엑스 엣지가 출주 취소되는 바람에 앞선에 있는 마필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10번마 누리천왕 압도적인 인기 1위로 팔립니다. 근데 끝번이라는 거죠. 1700m의 끝번입니다. 1700m 끝번은 좀 불안하죠. 그리고 유승환 기수의 매번 끝번 게이트는 항상 불안합니다. 자리 선정을 안 해요. 외곽 끝번 게이트에서 자리 선정을 안 하는 기수가 딱 있죠. 조재료 기수, 유승환 기수. 이런 기수들은 기승정지 처분을 받을까봐 외곽 게이트 있는 마필들을 가지고는 자리 선정을 깔끔하게 하지 않아요. 9번마 레드디고는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인데 약간의 꼬장기가 있는 마필이죠. 헤리카심이 기승하는데 얘는 이 3월 16일 날은 예시장에서 막 뒤로 넘어가면서 있었고 4월 27일 날은 약간의 악벽기를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지난번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뛰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8번마 태평무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으로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보내놓고 따든가 그 다음에 따라가는 전개를 하든가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얘도 흐름에 자기의 페이스 조절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약간의 자기의 다리의 주폭하고 맞지 않으면 8번마 태평무도 약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조인군 기수가 일단 알고 있고 충분하게 레이스 흐름을 갈 수 있겠지만은 좀 고민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복병권에 호전되어 있는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마 이클리스 엣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전개하기가 좀 더 수월하게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전개적인 이점도 있고 한 템포 빠르게 전개도 가능하고 기수가 이 마필을 예전에 한번 타봤는데 이 단점을 아직까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단점을 보강하고 마방에서 보강하고 나온 만큼 이번 4경주 첫 번째 추천 경주 한번 제대로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부산 광역시장배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좀 까다로운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5번마 글로벌리트는 발걸음을 보니까 완전히 김혜성 기수가 그 번호 추점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완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이건 내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우승할 수 있어 이런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4번마 스피드형도 있고 10번마 석세스 페파도 있고 저배당으로 이제 끝날 수도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8번마 미러클 마리를 한번 볼게요.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번 경주가 2000m 경주 편성이 아니라 1800m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8번마 미러클 마리는 제가 봐서는 올해 1월 26일 때 석세스 베파랑 시종 완전히 경합하면서 2코너 중반부터 엄청나게 페이스를 빨리 끌고 가면서 둘이 마지막에 라스트에 진짜 치고받고 했을 때 그때 말이 완전히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 컨디션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앞에 가는 마필들이 4번마 스피드형하고 3번마 투어리 반석인데 그렇게 8번이 선행을 가는데 옆에서 들이댈 수 있는 경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리적인 측면에서 2000m였다면 8번마 미러클 마리를 보지 않겠지만 이번 경주 1800m를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암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그레이트 노트, 9번마 오썸킨,
두 마필이 팔립니다. 일단 뭐 6번 마 그레이트 루트 같은 경우는 모래에 적응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지난번에 뭐 기본기 있는 발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9번 마 오성킴도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이죠. 혈통적이 우수한 마필이고 박남성 마주가 샀기 때문에 기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3도 이번에 병합 쪽이라는데 전혀 뭐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조금 차분하게 레이스하면서 마지막에 취입을 할 수 있는 마필은 7번마 메가스텝이 되겠습니다. 이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복승식욕도 괜찮을 것 같아요. 6번마 그레이트너는 일단 뭐 장추혈 기수가 초반부터 조금 밀어붙일 겁니다. 일단 지난번에 모래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요. 9번마 오성킨도 외곽에 이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데 안쪽에 5번마 레이스 로즈가 있기 때문에 자리 선정하기가 조금은 약간 아쉬워요. 안쪽에 1번마 큐피드 시크도 있고요. 그렇다면 전개가 좀 풀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9번 오성키한테는. 여기에 매니참도 있잖아요. 그 뒤에 바짝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메가스텝이 되겠습니다. 410kg대의 작은 마체를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발주가 안 되는 약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발주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도 적정거리 1300m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1700m는 410km대, 420km대의 마필들이 취입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번에 이제 거리를 쪽으로 대폭적으로 줄여서 출전하고 있는 만큼 7번마 메가스텝, 유승환 기수가 토요 경마부터 좀씩 살아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4코너까지 꾹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7번마 메가스텝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트리플 시나 7번마 모닝듀 지난번에 두 마필이 인기 1위, 인기 2위, 2등을 하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4번마 트리플 시나는 지난번에 이제 선입 외곽에 곱게 따라가면서 입상에 성공했고 7번마 모닝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발로 쓰고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둘 다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요. 일단 여기도 복병권에 있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템포 빠른 전개보다는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 외곽에서 무빙을 뜰 수 있는 10번마 갤럽킨을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여기 뭐 3번, 4번, 5번, 7번, 8번 뭐 다 인기말로 팔립니다. 10번마 갤럽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출발 자체가 약간 별로였는데 마지막에 때려니까 걸음걸이가 쫙쫙쫙쫙쫙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안말경주 편성이 53.5였는데 이번에 53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주로 빠르기가 8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주로에서도 추임력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제가 봐서는 차라리 외곽 게이트에서 무빙을 뜨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정상 주기에서 출전하고 있고 조금 더 안정적인 주행 자세도 볼 수 있고 송경훈 기수가 마무리 조교까지 하고 나오고 있는 만큼 10번마 갤럽킨을 복병권의 마필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앞선이 좀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이죠. 4번마 런와일드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하지만 마필 자체가 1200m에서는 취입 타임을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에 부담량이 56kg까지 올라와 있고 그래도 뭐 배제는 하진 못하겠지만 충막감은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직전 경주보다 이제 강한 조교를 시행하고 나오고 있는데 1200m는 뭐 14초 때까지는 뭐 뛰어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11번마 푸논지마 얘는 좀 불안하죠. 왜? 외곽 11번 게이트입니다. 앞말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외곽에서 안쪽으로 전개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지난번에 32주의 공백에서 출전하면서 마지막에 버티지 못하고 3착을 했는데 끝걸음에서 조금 많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신마드라고 일단 병합적으로 하는데 앞에 좀 더 편안하게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좀 더 편안하게 레이스를 전개해야지 입상하는 마필인데 그게 되지 않을 때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최근 모래에
완벽하게 적응을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러너아일드도 괜찮고 11번 풍운주마는 괜찮아요. 그 중에 4번을 좀 더 세게 보는 거고 11번 풍운주마는 외곽에서 선행을 전개하겠지만 마지막 끝거래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그 틈을 파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 놓고 이번 6경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네옴시티, 9번마 포스비 유디유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둘 다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요. 5번마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지난번에 유현명 기수가 과다 채찍을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타줬고요. 9번마 포스비 유디유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너무 후미권에 있었죠. 한때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볼 수 있는 마필은 죄송합니다. 6번마 플라잉 덕칸이 되겠습니다. 얘를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등급 경주에서 3착을 하고 지금 5등급 경주에서 3착 지난번에 강한 상대들과 만나면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제가 봐서는 안쪽에 약간 갇혀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빠른 흐름에서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 마필인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번에 국내에서 3등급 마필들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너무나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마무리 조교까지 진짜 열심히 조교를 했어요. 그게 성과도 이번에 나와준다고 판단되고요. 레이스에 대해 아마 8천만 원짜리 경매가의 마필입니다. 여기서 고가의 가장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6번 플라잉 덕칸은 어떻게 타야 되느냐? 사정권에서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올라오면은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 6번마 플라잉 덕칸이 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컴플리트 하트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정계적으로 걸음걸이가 완벽하게 살아나는 마필 한번 찾았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현장 추천 경주로 가져갈 생각인데요. 현장 추천 경주로 가져갑니다. 4경주, 6경주에 가고 요거는 현장 추천 경주로 가는데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마 긴샤리보이는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긴샤리보이가. 근데 문세영 기수. 지난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선입 외곽에서 차분하게 전기를 했는데 1400m라서 그런지 맥없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안쪽에 1번마 그냥 가라가 스타트 능력도 있고요. 외곽에 10번마 글로벌 서브도 무조건 중속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돼요. 근데 5번마 긴샤리보이도 일단 경합을 이뤄줄 수밖에 없죠. 1번, 5번, 10번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약간 경합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 편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인데 확실하게 차차를 탈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급행열차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이번에 망사 눈가명과 승인 편자를 신청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4월 10일 날 주행검사를 하고 능력 미달을 당했는데 이때는 스타트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끝걸음만 때려봤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5월 2일 경주 때 주행검사를 하는데 출발 자체도 좋고 모래도 완벽하게 적응을 한 모습이었고 마지막에 추진하면서 약간의 여유까지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늘어난 1200m가 거리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에요. 앞선에 두텁게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마필들이 있지만 데뷔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고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사고 있는 7번마 급행열차를 한번 놓고 이번 출경주 현장 추천 경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제가 부산 딱 하나의 추천 경주로 들어갑니다. 7번마 동남강타자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마필도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죠. 서승훈 기수가 어깨에 힘을 딱 빼고 타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6등급 경주에서도 5등급 경주에서도 의외로 좀 강한 상대들이었는데 이번에 감량 이점도 있지만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2번마 아리온 킹카 따라가는 전개에서 약간의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도 지난번에 이성재 기수가 외곽으로 약간 기대는 거를
차근차근 잡아가면서 레이스를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일단 타줘야 돼. 근데 약간 외곽으로 기대는 힘 소진 때문에 약간 힘 소진하는 데가 좀 문제가 되죠. 그렇다면 제가 이번 경기 놓고 때릴 추천만은 3번만 벌교왕초가 되겠습니다. 얘는 놓고 때려도 될 것 같아요. 김혜성 기수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경주 51.5입니다. 이 순말인데 이거 6,300만 원짜리 마필입니다. 충분히 지난번에 제가 사는 우승까지도 가능했던 마필인데 권호찬 기수가 너무나 잘 타줬죠. 이번에도 3번마 벌교왕초는 충분히 여기서는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제가 이번 경주 3번마 벌교왕초를 놓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1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온평스톰이 연습주행까지 하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3번마 자이언트스탯도 마이너스 4.5kg 감량 2점도 있고요. 8번마 마이티네오도 5.5kg의 감량 2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마이티네오하고 3번마 자이언트스텝하고 같이 이제 뛰어가지고 마이티네오가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52.5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능력 있는 마필은 2번마 포이버드림입니다. 이게 복병 마필인데 의외로 안 팔리더라고요. 이 마필 예전에 뭐 조지로 기수가 1200m의 적정거리인지 알고 제가 그 1600m에서는 약간 배제를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예전에 1600m에서 이 56.5의 부담량을 가지고 입상에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56입니다. 조교의 강도도 오랜만에 올려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요즘 감량 기수가 김성현 기수뿐이 없어가지고 김성현 기수가 최근 말들을 뭐 또이또이하게 잘 타주고 있습니다. 앞에도 가려고 그러고 많이 승부를 걸리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무너졌지만 팬덤 자체가 약해졌어요. 이번 경주는 레이팅 점수 75점에서 95점 이하의 경주 편성이거든요. 지난번에 마이야 기수를 태워놓고 한번 때려봤는데 부담량이 높아서 그런지 말이 중간에서 약간의 포기하는 기량이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김성경 기수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2주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1등급 경주는 워낙에 상금이 세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좋은 마필들을 노려보면 됩니다. 이번만 포이버 드림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황제, 그 다음에 1번마 오아시스 블루 이렇게 두 마필이 인기 마필로 팔립니다. 흐름은 둘 다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죠. 오아시스 파워도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고 6번마 황제도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이번 경주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앞선에 가는 마필들을 노려야겠죠. 추임하고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너무 1번하고 6번하고 너무 깡바닥에서 이번에 출전하는 마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보는 마필은 10번마 벌마의 영웅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외곽 게이트가 유리한 마필입니다. 스타트가 약간 늦은 단점은 가지고 있는데 5월 21일 날 발주 연습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부담량 57.5의 부담량을 가지고 있는데 장거리 경주가 더 유리한 마필이에요. 이번에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를 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4번마 소리태풍이 가고 그 다음에 10번마 벌마용이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전력이고요. 발주 연습을 했을 때 양호 판정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조교도 국내산 1등급 마필들하고 이제 병합 조교까지 해놨기 때문에 호전세를 보여줬던 10번마 벌마의 영웅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9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제타마스터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52의 부담량이 이렇게 마이너스 5.5kg 요것 때문에 이제 장충열 기수가 못하는데 만약에 얘가 이제 52.5였다면 장충열 기수가 체중을 빼고 탈 거예요. 근데 이거까지는 못한다는 판단되고 6번마 아르고리치도 지난번에 뛰는 모습이 괜찮고 7번마 세이렌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기말이 팔립니다. 6번마 아르고리치도 지난번에 58의 부담량에서 깨지다 보니까 김성현 기술을 보려다가 마이너스 2kg 감량 2점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세일랜도 계속 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전개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좀 더 체중을 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1월 19일 때는 문세영 기수가 너무나 잘 터졌습니다. 그때는 빠른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앞선에 붙었던 모습입니다. 자, 이번 경주 복병마는 거의 뭐 안 팔리는 마필입니다. 9번마 비트러너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기수. 전혀 안 팔리는 취평의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2번, 6번, 7번이 새 마필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단은 메리트가 좀 없어 보이고 9번마 비트러너를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얘가 4코너까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꼭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봐야 되는데 최근 유승환 기수, 이혁 기수, 김동수 기수 다 타봤습니다. 근데 이때의 보슬로 아니면 다 빠른 흐름에서 앞선이 움직였을 때, 앞선이 가벼웠을 때 앞선에 끝나는 경기 편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로 자체는 이제 일요일날도 완전히 좀 말라있고 이런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입이 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13초 중반대에 이런 말들이 없어요. 다들 스타트 능력이 14초 초반대의 말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 한 3코너부터는 뭉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예전에 1월 5일날 걸작원, 덜 페이버링 이런 마필들하고 뛸 때처럼 그렇게 추입을 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동수 기수는 어깨에 힘을 딱 빼고 있다가 한 발을 쓰면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기의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만 마이티짱은 컨디션을 일단 점검만 하고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 부담이 57이에요. 얘는 마이티짱은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원래 뭐 프로칸 기수가 뭐 또이또하게 잘 타주지만 지난번에도 선행으로 전개했을 때 좀 뛰는 마필이지 이번 경기는 선행을 갈 수 있는 경기 편성은 아니에요.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고요. 2번만 오리온 알파가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하겠죠. 굳이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6번마 페퍼엑스도 선행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2번, 6번, 1번 자체가 모두 다 선행형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다들 선행으로 가야지만 좀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따라가는 전개에 있는 마필을 갖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마필 자체가 지금까지 잘 타주지 못했어요. 전개도 안 풀렸고 편성도 안 맞았고 그러면서도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드래곤 불패 장초일 기수가 타는데 지난번 주는 또 추입형으로 타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장초일 기수는 김초록 기수보다 더 잘 타는 기수이고 5번마 마이티션도 듬직한 마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걸음 언제든지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1번마 MG 베스트도 일단 1400m에서는 일단 적정 거리죠. 1800m에서는 매번 무너지지만 1400m에서는 안쪽에서 전개했을 때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는 6번마 스트렝스를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말이 지난번에 조제로 기수에 타는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스팅레스는 매번 기수가 마음 먹고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초반에 마필 자체가 몇 번 추진하다가 바로 잡아버리면 뒤로 쭉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기수가 승부가 걸려있을 때는 추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보면 앞선에 붙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조제로 기수가 몇 번 추진하지 않고 바로 잡고서 후미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다가 마지막에 때려봤더니 쭉쭉쭉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조제로 기수가 부산에 내려갔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장부 때문에 내려갔기 때문에 이동화 기수가 기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동화 기수는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밀고 가는 기수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김동철 주구사가 이동화 기수를 태웠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경주 한 탱크 빠르게 전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9번마 서부 특성이 쏘고 가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는 6번마 스팅레스 조교 때 호전됐고 지난번 조조르 기수가 한번 타보는 느낌이 들었던 만큼
요거 6번 스팅 댄스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울 경마 11개 경주, 부산 경마 6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쉬웠던 부분, 충마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부분 확실하게 잡고 현장에서 인기 마필들도 삭제하면서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